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근데 얘가 좀 너무 가까이 있다 나는. 좀 절로 보내야겠어. 우리 드날거리지 않을 거지? 그리고 좀 멀리 가라 멀리. 너무 애도 놀랄 거 아니야. 화면에 내가 막 갑자기 너무 크게 나오고 멀리 서지 말고. 자, 그래서 그 어느 날 고궁은 본질과 비본질 보내시면 되고, 간혹 애들의 질문 중에 그 뭐지 그 아이 포로 경찰 그거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여기서도 본질과 비본질의 포로 경찰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스펀지 만들기와 거지 접는 일은 비본질이라고 써 있어.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포로 경찰을 해야지 남자가 무슨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 그래서 굳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포로 경찰을 갖고 물어보진 않으시는데, 너 이거는 본질이야 비본질이라고 말한다면 이 스펀지 만들기를 하고 있는 나한테 너 이거는 비본질인데 넌 이걸 왜 하고 있니? 이걸 해야지라고 말했다면 굳이 물으면 본질로 넣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묻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포로 경찰을 묻지는 않으실 건데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본질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시에 대한 대립 구조에도 이제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에 그 뭐 이제 포로 경찰 이런 게 써 있진 않잖아요. 그러나 100만 분의 1 확률로 혹시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스펀지와 만들기와 거즈 접는 일은 옹졸한 일이고 비본질적인 일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거와 이제 왜 이건 안 하고 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엮어서 읽을 수는 있다라는 얘기야.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그냥 이 문맥에 따라서 그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땅주인, 이발쟁이는 별로 힘이 있어 보이진 않잖아. 그래서 땅주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하는 거죠.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근데 동해 직원은 별로 힘이 있어 보이지 않으나 얘는 있나 봐. 그래서 얘한테도 못하고. 그래서 써있는 대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땅주인, 구청 직원, 동해 직원은 내가 못하는 대상이고, 이발쟁이, 야경꾼은 내가 하는 대상이고, 이렇게 구별해서 써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불러드릴게요. 1번의 답은 5번. 2번은 3번, 3번, 4번, 4번은 4번, 5번, 4번. 혹시 답이 이상한 거 있을까요? 왜 못 들은 게 있어? 1번에 5번. 이거 안 풀었구나. 그래서 답 쓰려고 잘 불러줄게. 자, 1번에 5, 2번에 3, 3번에 4, 4번에 4, 5번에 5. 네, 풀어보실 걸 권합니다. 2번에 야경꾼을 질문하는 게 결정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답이 뭐 4번일걸? 4번이야. 아, 7?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근데 그 동일한 시구가 뭐 작으냐 그걸 말하는 동일한 19면은 이제 두 어절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동일하다고 돼 있니? 동일? 한번 찾아보자. 그 열하고 누구야? 5번에 몇 번이에요? 5번에 4번. 자, 동일한 19면 똑같은 어절 두 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욕을 하고. 그러네. 욕을 하고 맞네요. 그다음에 뭐 통사적 구조의 반복도 있고, 뭐 시어의 반복도 있고 그래요. 자, 됐나요? 2페이지? 자, 그럼 넘어가시고 이제 중요한 애가 나왔어요. 자, 그 핵심 포인트에서 그 우리가 보시면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양쪽에 이렇게 대립적 화살표가 써 있잖아. 그러면 이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충돌하고 있니? 이 시에서? 얘네 둘이, 그럼 얘가 여기서 갈등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이 시에서 갈등하는 게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서로 갈등하는 거야? 갈등하려면 내면 현실적 자아는 이래야 된다 그러는데 내면적 자아가 그건 아니지 뭐 이러고 나와서 서로 갈등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는 그렇게 갈등하고 있지 않아. 그치? 얘네가 언제 내 현실적 자아하고 그 나중에 나오는 최후의 나하고 서로 갈등하는 거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 화살표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서로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는 그냥 다르다. 둘이 대립 구조가 아니라. 대립이면은 둘이 이제 그러니까 그 싸워야 되는 거야. 싸워야. 둘이 충돌, 파이팅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는 있는 거지. 여기 현실적 자아는 뭔가 부끄러운 존재라면 얘는 그러지 않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니까 둘이 서로 다른 존재긴 한데 얘네 둘이 싸우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이거를 둘이 싸운다라고 보면 문제를 풀 때 해결이 좀 안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출제 포인트예요. 응. 자아의 대립과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대립이라고 하면 둘이 우리가 시를 읽어봐. 이 현실의 나하고 그 이상적인 내가 싸우고 있진 않잖아. 제 인식을 통해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내가 좀 부끄럽고 나에게 부정적인 나를 계속 발견하고 있었어. 나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만 살고 있는 나야. 막 이제 뭐 현실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시나 쓰고 있고 그래서 난 너무 부끄러워. 이런 나로 가득해 있었던 거지. 그러나 8년에서 재인식을 하고 났더니 내 안에 긍정적인 최후의 내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의 이런 긍정적인 내가 손을 내밀어서 위로와 위안으로 나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긍정의 내가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끌어안아주는 거지. 그래서 둘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기출문제에서 뭐 아직 화해하지 못한 이런 게 선제 있었잖아.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해서 요거를 잘 정리해 보시면 1년과 7년까지 여기 나와 있는 1년하고 8년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나는 현실의 나인데 이 현실적인 나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해야 된다는 이상적인 것과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달라서 어떤 면에서 괴리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부끄러움에 쌓여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떨 때 내가 이렇게 있다 보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정말 내가 너무 싫어 이런 내가 있을 때 있잖아. 그러다가 자기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봤더니 내 안에 나 이런 면이 있네 라는 어떤 이상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러자 이 이상적인 나가 얘한테 위로와 위안의 손을 내미는 거지. 그래 너 그렇게 부정적이지 마라. 너 안에 이런 모습 있잖아 라고 위안을 주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요 갈등하고 있던 요 아이가 이제 해소되는 거죠. 내 안에 있던 갈등. 그래서 나더러 이제 보라면 나는 이렇게 이해할 거거든. 이 내적 갈등이 여기 있는 거야. 이 애가 갈등하고 있는 거야. 내적 갈등하고 있는 현실적 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 이제 이상적인 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상적인 나가 손을 내밀어 줌으로써 얘가 해소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면 이 나와 이 나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가 해소되는 이거여야 되잖아. 근데 이 시는 그건 아니지 않니? 우리가 읽어봐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또 명지 선생님들 워낙 심도 있게 시를 잘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내실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면 그냥 이렇게 현실적 자, 외면적 자, 그리고 뭐 이제 갈등 해소 이렇게만 문제를 풀면 그냥 끝나는데 만약에 좀 더 선생님 한 템포 더 들어가서 물어보셨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지난번 우리 21번 문제 같이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얘는 그러니까 화해하고 자시고 하는 애가 아니야. 얘는 이상적이고 나의 긍정적인 모습의 나. 얘는 이제 갈등하고 있는 부정적인 나. 근데 얘가 이 긍정적인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손을 잡음으로써 이 내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거지. 내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보면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 둘의 대립이라는 것은 이게 둘이 파이팅한다 이렇게 하면 아닌데 둘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대립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나고 얘는 플러스에 나니까 이거를 대립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둘이 갈등하냐? 이상적 현실의 나하고 이상적인 내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냐?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둘의 차이는 있으나 이 내적 갈등이라는 말이 1년부터 7년 사이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긍정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고 얘가 그 긍정적인 메시지로 얘를 품어주는 거지. 그래서 갈등이 해소되는. 그래서 최초의 악수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막 난 죽고 싶어. 나는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부정하고 있는 애를 긍정적인 내가 가서 괜찮아. 그래서 얘가 갖고 있던 갈등이 해소되는 거야. 그치? 내가 이제 무슨 소리야. 딱 악수 한번 하면 갈등이 막 해소되고 막. 그런 것을 거기까지를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혹시 선생님들이 더 깊이 있게 문제를 다루셨을 때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단편적으로 여기 써 있는 대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를 하면 우리가 지난번처럼 최초의 악수 전에는 그러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얘는 이제 되는 거지. 근데 이 상태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1년부터 7년 앞에 나와 있는 나는
부정적이고 현실적이고 갈등하고 있는 나고, 그 다음에 구형과 신년에 나오는 나중에 나가 3번 나오잖아. 나가 나온다. 그럼 요때 얘네들은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현실에 나 마이너스였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 왜? 뭐 나눠? 뭐 칸초 나누는 거야? 칸초? 어? 깐초 좋아하는 홈런볼은 안 좋아하냐? 홈런볼? 이제 왜 이렇게 사이 좋고? 착하게 너 괜찮지? 여자애들 너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지? 니거 막 뺏어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지? 막. 요즘 이제 여성이 더 가난한 여성. 혹시 재영이가 여자애들한테 뭐 뺏기고 있는 건 아니다. 불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 잘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에 다 대립이라 이렇게 반대 화살표로 돼 있어서 기억할 건 이거야. 차이 나는 건 맞아. 둘이 다른 거야. 그런데 둘이 이 내적 갈등이란 말이 문제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내적 갈등이 얘하고 얘가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다. 왜냐면 자아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랑 이 자아가 갈등하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적 갈등은 1에서 7 사이에서 끝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아이는 이상적인 자아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 그림은 더더군다나 좀 더 우리를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 문제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4번. 자, 2번은 4번. 괴리를 인식하긴 하지만 원인을 탐구하진 않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 3번은 2번. 고결함 X. 자, 그 다음 4번에 3번. 5번은 4번. 그래서 이것도 B, A가 나오니까 이런 건 이렇게 읽으면 애들이 이것도 꽤 틀리더라. 4번의 B는 최후의 나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했는데 이 시가 쉽게 쓰여지는 걸 부끄러워하는 애는 누구야? 어떤 나여서 현실적 나잖아. 그러니까 B는 이걸 부끄러워하고 있다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6번은 5번. 됐나요? 현실적 자아가 어. 성숙해서 내면적 자아가 된 거예요? 현실적 자아가 성숙해져서 내면적 자아가 된 거예요? 성숙해진다고 이거는 표현한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이란 과정이 나와 있대. 5번에 5번에. 선지에 도달한 성숙한 자아이라면 그냥 닿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B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까 손을 잡아줌으로써 이제 해소가 되니까 그 이제 갈등하고 있던 애가 갈등을 해소했으니까 그거를 뭔가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변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기출 OX도 불러주세요. 기출 OX 안 불러줬구나. 기출 OX. 기출 1번은 5, 2번도 5. 근데 1번에 시적 대상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글쎄 이 세상은 이것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현실일 수도 있겠고 뭐 현실인데 얘가 어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 선지만 똑바로 놓으면 윗글의 화자는 시적 대상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 이제 이 세상이 현실 세계가 대상인데 얘가 이제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게 아니지. 등불을 밝히고 어둠을 보잖아. 그런 것들이 얘가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지. 이 어두운 관계를 회복해 보겠다는 거지. 또 다른 나가 시적 대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배경이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는 게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전에 우리 기출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동무들이라는 부분을 그리움으로 설명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동무들을 떠올리고 그들은 어땠는데 뭐 나는 왜 이럴까까지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 떠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객관식은 다 알지만 나머지 선재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OX만 보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 O로 보더라고요. 그리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동물을 잃어버리는 게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동무들을 떠올렸고 그 동무들은 떠났구나. 그 동무들이 있었을 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걸 그리움이라고 해석해 볼 수는 있는 거지. 근데 아마도 다른 선지가 더 강력한 애들이 있었을 거야. 얘도 모의고사 기출이기는 한데 그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근데 우리 기출에서도 한번 이 부분 갖고 그리움이 있었다라고 언급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흥부 부부상만 하겠습니다. 흥부 부부상은 5x에서 1번, 2번. 1번은 x, 2번은 5. 자,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넘어가셔서 1번 가나가 되어 있는데 정답은 가였어요. 답은 4번. 자, 2번은 5. 여기서는 가의 거울면은 서로 이제 닮아갔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건데 나의 난강 부분이 확실히 좀 틀리기 때문에 또 거울면이 지향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은 1번. 자, 그리고 4번, 5번. 5번은 여긴 안 푸는 거다. 네, 5번과 6번은 X. 안 풀겠습니다. 혹시 푸신 분들을 위해서 답을 불러드리면 4번, 5번. 이번에 1번 son지에 음. 사자가 연민을 느껴요. 흥부 부부와 울 엄매는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이다. 흥부 부부에 대해서 그 의술을 보아라. 훌륭하다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하다, 그치? 화자가 그들에 대해서 불쌍함이 있을까? 왜 지금 화자가 안 일어났지 않아요? 근데 외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화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면적 화자가 있으니까 뭐 말해주고 있는 사람은 다 화자니까 화자가 흥부 부부를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방식인 거잖아. 그랬을 때 이 부부에 대해서 이제 연민을 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둘이 이제 저 구슬을 보아라라든가 뭐 없는 것도 있는 척하면서 하고 있다든가 이런 언급들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화자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연민하고 있는 것도 인정할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저건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걸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민으로 보실 수 있겠어요. 구슬을 나눴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으면 그냥 상황하면 없는. 구슬을 나눴다라고 하면 그렇게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니 그게 내가 화자가 연민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화자가 연민하는 부분 써있진 않아요 이 시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문제에서 이걸로 본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제 5번이 답으로 가야 될 때 1번을 날 설득해야 되잖아. 그래서 1번을 맞다고 갈 때 뭐 구슬을 나눈다라는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없는 것도 있다는 듯이 한다고라는 것도 있고 그게 울다가 본 웃음불사를 생각해 보라는 거 이런 걸 따져보면 연민이란 부분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늘 그러잖아. 결정적인 애를 골라내야 되고 웬만한 건 다 유연하게 봐줘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질투는 나행도 질투만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지우의 얘기가 있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으나 어디도 이 부분이 미래 시점에 쓰여졌다는 설명은 없었어요. 저도 보면서 어. 매우 화냈어요. 저는 네. 진짜 문학 다 문학이 갑자기 싫어졌어? 근데 이게 어디에 근데 미래에 썼다라는 근거도 없고 사실 이게 현재라고 완전히 해석할 근거도 없고 그렇기는 해. 그래서 보는 뭐 결말? 아. 무서워서 나는 납득하지 않을 거야. 납득 안 하고 그냥 외울 거야. 왜 가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현실도 이렇게 살다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애들이 좀 있잖아. 이해가 안 되는 애들. 오늘도 엄매랑도 싸워갔거든요. 아까. 아니 나는 뭐 예를 들면 전 정권의 여러 일들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아, 쟤네는 저랬구나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건데 가끔 근데 이제 또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해서 피해가 잘 안 건드려. 왜냐면 명확하지 않으니까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수능은 정말 안 건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내실 때 선생님들이 우리가 막 이게 진짜 뭘까라고 고민했던 문제는 생각 밖으로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들도 확신할 수 없거든.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거는 외워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떨 때면 나도 확신은 안 가는데 그거 사이렌 아니 그 왜 지느러미 그는 그 왜 우리 금붕어 지느러미를 보고 그게 의식을 거기 환설지에 써 있잖아 자습서에 뭐 의식을 깨워주는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보고 사실 그걸 알 근거는 없거든. 근데 걔네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걔는 외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죠. 날개에서 그 지느러미 금붕어 지느러미가 그 밑에 파란색으로 써있단 말이야. 의식을 깨워주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깨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앞뒤를 그럼 읽어볼 때 뒤에 뭐가 깨어난 게 있어야지. 근데 그 뒤에 깨어난 얘기도 안 나오고 근데 물론 저 정오의 사이렌까지 가면 뭐 혹시 모르는데
그 거기선 나타나지 않아서 알기 어려우나 아니면 이 뒤에 있는 정오의 사이렌 때문에 그 부분을 시험에 자주 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거는 상황 설정을 했다, 가정했다라는 부분은 100%고 나머지 부분이 어디까지가 가정이고 어디가 몽지에 대한 거는 사실 시의 시인의 탓이야. 시인이 명확하게 안 써준 거지. 어쩌면 우리한테 맡겼을 수도 있고 네가 감상해 네 맘대로 이렇게 한 걸 수 있고 그럼 네 맘대로의 영역이 되면 사실 뭐 자기가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내신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레퍼런스들을 쭉 찾아봤고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해마다 했던 필기들을 봐도 이 부분이 미래에 썼다라는 설명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영인 그냥 납득은 하지 말고 그냥 시험 볼 때는 그냥 미래는 요 두 줄이고 나머지는 현재에 대한 회상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미래요? 여기 두 줄 이제 나는 이제 아주 오랜 세월 이게 미래로 설정하는 요 부분만 있고 책 이 종이를 떨어뜨렸다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현재에 대한 얘기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서 보면 과거 회상. 그러니까 미래로 설정을 하고 미래가 있고 여기가 현재인데 얘가 미래를 가정하는 거잖아. 가정. 그러면 이 미래를 현재로 가정해 버리면 얘는 회상이 되는 거지. 이게 회상. 이런 설정을 하고 있는 거야, 설정. 그래서 얘가 이제 미래를 설정하는 게 1행과 2행에 나와 있는 거고, 이 이후는 전부 여기가 되는 거다. 이 부분이 되는 거다. 그냥 나머지 구절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별 어려움은 없어 보이죠? 표현법상으로 물끄러미 청춘 세워두고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표현법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 영탄적 어조 좀 자주 쓰이는 거 보시면 돼요. 이거는 순행이에요. 이거를 순행이냐 역행이냐 뭐 이런 물어보진 않겠지만 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야 미래를 가정했으니까 그 가정한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거니까 굳이 보면은 이제 역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런 문제를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다 선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래를 가정하여라고만 나와.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 현재로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명확하게 이 현재 나우는 아니고 내가 그 어떤 젊은 날의 어떤 상황, 이 상황 전체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시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요즘에 우리 뭐 고등학교 시절, 나의 청춘의 시절 이런 시절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자기를 미래로 설정해서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라는 것이다. 그 뒤에는 쭉 그 내용이다. 안 되면 그냥 내용으로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은 OX는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미래를 가정하여 1번 문제가 미래를 가정하여 현재를 보는 건데 미래를 현재로 가정해버리면 지금의 현재는 과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요.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두 가지를 다 그냥 미래를 가정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요거 이 미래를 가정해서 현재로 가정해버리면 지금 이 현재는 되는 건 과거가 되겠지. 과거가 되겠죠. 왜 얘는 설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이거 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가서 오늘은 하지 말고 시험 끝나고 한번 해보려니까. 미래의 내가 3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이번 여름의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지. 그랬을 때 혹시 얘처럼 쓰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현재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의 내가 만약에 30년 뒤에 내가 라고 가정하는 거야. 30년 뒤에 내가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본다면 이라고 하는 거지. 미래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를 쭉 나머지 부분에 쓴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만약에 먼 훗날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이거라. 이 설정인가 이 설정. 그러면 미래 먼 훗날에 가 있으면 여기가 현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하면 과거가 되는 거지. 그 설정이고 그거는 받아들이시고 가야 돼요. 이 시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설정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구절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안 되고. 자, 그 다음 2번의 답은 뭐 이제
우리 건 아니지만 4번이었고 나머지 동일한 종결음이 반복되는 건 좀 확인해 주시고 영탄적 어조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1번, 2번 다 같은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잘 몰라요. 2번의 답 4번, 1번은 2번. 자, 그 다음 3번은 2번. 이건 괜찮으시죠? 자, 4번도 4번.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에 관련은 없습니다. 혹시 문제에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안 춤추는데? 질문 없어? 그 질주나인이 응. 현대형 현재형 시제를 써요. 여기 보시면 또 얘가 뭐 어디 있을까? 호랜드에 떨어뜨리니 부족한 것이 많았구나. 남겨둔다 때문에. 남겨둔다도 있고 쏟아니는도 그렇고 뭐 그렇죠. 네. 근데 분화가지고 반복되니까. 분화도 영탄적 어조 감탄형 어미. 아, 세상이 아니라. 아니고 감탄형 어미죠. 예. 근데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지만 현재형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근데 머뭇 시적 허용으로 받아줘. 거리였? 응? 머뭇거리 없구나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늘 얘기했지만 그 지난번 소설 때도 얘기했잖아. 그 기본적으로 다 과거 시제 써요. 문학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쓸 때 현재 뭐뭐 한다라고 잘 안 쓰잖아. 기본적인 게 과거 시제고 거기에 현재 시제를 쓰면 우리가 이게 현재를 썼구나라고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소설가 구보시도 전부 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걔를 현재형 시제를 쓴다라고 언급하는 건 일반적으로 다 과거를 쓰는 건데 거기에 현재가 들어가 있으면 현재형 시제를 쓰는구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과거형 시제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형 시제 중에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틀린 게 맞죠? 이 시에서 네. 이 사건 전개는 일단 안 나와. 왜냐면 이거 소설이 아니니까. 서시잖아 시. 서사시 아니 이게 서사적인 걸 다루고 있는 시도 아니니까. 구보 시제. 구보시에서 사건을 전개하는데 그건 구보 보고 얘기하자. 3번에 있는 뭐 같은 거예요? 3번에 2번. 그러니까 쓰여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쓰여 있으면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자, 3번에 2번 볼게. 많은 공장을 세우고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던 그때는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는 현재와 근데 뭐 많은 공장을 세우고 그토록 기록할 게 많았던 게 이게 어떤 거야? 그때 그것을 얘는 탄식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공장 그토록 기록할 거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는 거나 이게 같은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현재와 대비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X가 되는 거죠. 대비가 아니라 다 같은 물.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는 것도 그때 그때 내가 그때 가진 게 탄식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많은 공장을 세웠고 기록할 것이 많았고 가진 건 탄식밖에 없었고 질투밖에 없었고 뭐 이런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두 개 다 똑같은 거고 현재인 거죠? 예, 현재죠. 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현재. 그래서 너무 고민할 거 없어. 이 시는 일행과 이행에서 미래를 가정하는 설정이 나와. 그 다음은 다 여기야. 다 여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어들은 별로 대비되는 시어도 별로 없어. 전부 다 그냥 애가 다 탄식하고 뭐 그냥 쓰잘데기 없이 방황하고 쓸데없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질투로 살고 뭐 이런 애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뭐 어떤 얘는 긍정적인 모습인데 이건 부정적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부정적이야. 이때. 그러니까 설정했고 나의 현재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얘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자조하고 있고 끝. 청춘을 세워두고 응. 살아오는 세운다는 게 뭔 말이에요? 네. 자신감 있게 청춘을 세워두고까지 알아.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을 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청춘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인데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나의 청춘의 삶, 이 현재에 내가 살고 있었던 삶을 한번 헤아려 보았다. 이게 미래에서 하고 있는 끝은 그치. 얘도 미래로 설정하고 이때를 다 헤아려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헤아려 봤더니 뭐 나의 삶이란 또 다 그렇구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질투가 안 좋은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질투는 나의 힘이란 제목은 단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모르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나의 힘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질투로 살았던 거지.
질투의 힘으로 에너지로 내가 살아왔었던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질투라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서 했던 삶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랑했던 거지. 그래서 그 힘으로 막 공부도 연락 열심히 하고 막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질투가 정말 힘의 역할을 했을 수 있죠. 좀 슬퍼서 그렇지. 단어도 역설도 아닌 거. 예, 여기 표현법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일행과 이행에서 미래로의 설정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현재 상황, 얘가 바라보는 자기의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공장을 많이 세웠다라든가 기록할 것이 많았다라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뭐 이게 뭘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없어서 마치 쏘다니는 개 같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머뭇거리기만 했고 나는 탄식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청춘함을 세아려 보는 거야. 청춘이가 세워뒀다라는 건 내 청춘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는 뭐 이제 나는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난 질투뿐이었고 나는 사랑을 찾았지만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구나 라고 보는 거여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부디 이런 시를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타이레는 지금 그래 그 친구가 아프다면 잠시 갔다 오게 타이레를 가지러 물 좀 떠다 줘야 되나? 어떻게 아프고 니네 아프면 안 되는데. 민준아, 물은 어디 있어? 있어? 자, 그래서 질투의 나액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 문학이 이렇게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다쳤어 넌 또? 저요? 유현 씨 때렸어요. 멍들었어. 근데 이게 좀 웃긴 게요. 제가 딴 남자를 때렸거든요, 좀. 근데 그 남자가 현준이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딱 4대 때려가지고 걔가 딱 4대 때렸는데 저는 목을 안 들게 때렸는데 걔는 목을 되게 때렸더니 그 남자가 저보고 제가 연약한 문제래요. 네가 먹는 네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남자의 참 그걸 왜 현준이한테 부탁해서? 현준이가 쎄했어. 어제는 어떤 애가 또 김석원이가 길 가다가 누구를 엎어차기를 하다가 지가 넘어졌다나? 걔를 엎어차려다가 우리 2학년 남학생들이 다 순수한 것 같아. 그런 거 같지 않아? 얘네 다 착하고 만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캐릭터들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지 않니? 너도 약간 만화 속에 있을 것 같아. 무슨 역할이에요? 너도 만화에 있을 것 같고 되게 이렇게 만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애들 같아. 아닌 애들 많아.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그럼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 그중에 아닌 애들 있어? 누구지? 자, 그래서 질투의 나에는 이렇게 괴롭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설가 고고씨의 일일은 뭐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OX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번에 뭐 인과성 나왔으니 이걸 오라고 한 놈은 혼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쉼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속도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더 집중하게 해준다든가 어떤 내면의 의식을 잘 표현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역시 뭐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넘기시면 문제. 1번의 답은 3번. 2번은 3번. 3번, 4번. 그 다음에 4번은 3번. 5번, 5번. 네, 또 이상한 답은 질문해 주세요. 4번에 3번. 괜찮아? 아니요. 그래. 아닌 건 뭐해? 그냥 그 의식의 흐름대로 뭐. 특성이 아니에요. 모더니즘 소설. 모더니즘 소설에는 의식의 흐름이 맞지 않나? 왜? 이유가 있어. 아 맞아. 야 여기는 이유가 있어. 그 여기는 이유가 있어. 얘가 그 경성역 갈 때 이유가 있어. 남대문 갈 때도 나름 뭐를 하기 위해서 남대문에 갔는데 거기 없으니까 얘가 이제 약도하는 걸 보고 싶다면서 가. 여기는. 전반적으로 목적이 없는 인간인데 여기는 있어. 목적이 없으면은 모더니즘 소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모더니즘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요 경성역 갈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문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잠 잘 자고 가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본문 확인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남대문 가는 것도 행성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과정이 다 행성을 찾기 위한 거니까 남대문은 이유가 없다고 봐야 돼. 아니 근데 남대문도 거기 나올걸? 남대문도 얘가 의도를 갖고 가던데? 한 개의 기쁨을 찾아. 이랬으니까 얘도 뭐 남대문 간 건 기쁨 찾으러 간 거야.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남대문에 갔더니 없잖아. 그래서 어이씨 경성역으로 이동으로 갔어. 갔는데 뭐 갔더니 뭐 역시 또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유가 있으면 모더니즘 아 그렇게 문제 따지시면 우리 괴로워지는 거야. 절대 아니고 이 소설은 그냥 모더니즘 소설이고 전체적으로 야 잘 봐봐. 구보는 전체적으로 목적 없이 막 다녀. 그래서 뭐 이제 그 백화점 갈 때도 그렇고 어디를 뭐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나와. 근데 요 부분에는 이 소설에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여기에는 목적을 갖고 이동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냥 확인하시는 거고 이 소설 전체로 보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고 인과성도 없고 원인도 없고 뭐 이게 맞아. 그러니까 대세는 이건데 왜 간혹 부분적으로 여기에는 그런 언급이 있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얘가 목적이 있으니까 얘는 그럼 모더니즘이 아닌가? 아예 모더니즘이지. 90% 70%가 모더니즘인데 이게 뭐야 모더니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거 하실 때 그러면 어느 쪽에 잣대를 해야 돼? 다 잘 때 될 수 있게 해줘. 걱정 안 하셔도 돼. 여기서도 다 골라낼 수 있었을걸? 그래서 3번은 구보가 남대문에 경성 이동하는 특정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더니즘의 소설이다라고 했으니까 대체로 모더니즘적인 것은 그냥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도 모더니즘의 양식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찾고는 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로 넘어가시면 슬픔이 기쁨에게입니다. 여기 있다. 슬픔의 기쁨에게에선 제일 중요한 건 나가 슬픔이고 너가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슬픔이 기쁨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인 통념을 좀 깨고 있죠. 슬픔이 더 좋은 아이 같으니까. 자, 그리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그걸 머리에 싹 넣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번에 X에 해당하는 거, 3번 X, 6번 X입니다. 1번에 3번과 6번이 X고 나머지 잘 보시는데 1번에 4번 같은 거 있잖아. 이럴 때 선생님들이 괜히 심심풀이로 우리를 낚을 수 있다. 이 겠다가 종결 어미 겠다인 게 맞아요. 다가 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뭐 유치하게 겟만 언급한다든가 그러면 겟은 종결 어미일까? 겟은 어미가 아니고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단답으로 나오지 않잖아. 단답으로 안 나오니까 선지에 그냥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의지적이고 겟이 나오면 맞는 거지 이러고 하고 툭 하고 뒤를 안 봐. 왜 이럴 수 있잖아. 뭐 겟다라는 뭐 하여튼 의지를 나타내는 뭐 겟다의 뭐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겟다는 선어말 어미는 아니지. 종결 어미로 봐야 돼. 근데 겟만 선생님이 쓴 거예요. 겟만. 그리고 겟이라는 걸 사용해서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 다른 품사 이름을 막 써. 여기 문제도 있었잖아. 뭐 조사 뭐 이러면 틀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보는 거지. 그 겟이 있고 의지가 쓰였으니까 맞겠지하고 뒤에를 집중 안 해버리면 거기에 선생님이 선어말 어미라든가 뭐 종결 어미라든가를 갖고 말장난 할 수 있다. 그런 걸 항상 주의하면서 문제를 봐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4번. 자, 2번의 답은 5번이고 3번은 2번.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A, 리을은 D, 디귿은 C, 리을은 B. 이런 거예요. 여기 이 선생님 이 문제가 보면 보기와 관련된 시어를 찾아라라고 하고 종결 어미를 써라 했기 때문에 얘는 겟다를 다 써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단답형에 겟다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근데 이걸 갖고 선생님이 선지가 나왔을 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실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놓지 말아라. 이런 거지. 2번 2번에다가 5번. 2번 짝대기 쓰는 게 맞죠. 선어말 어미니까 워낙 정확하게 쓰면 써줘야지. 써줘야 되는 거지. 자, 괜찮아? 근데 왜 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타를 두드러냐고
그러니까 의지를 나타내는 거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종교를 나타낸다 했을 때 get을 써서 같이 답을 쓸 수밖에 없지. 여기 조건이 의지를 나타내는 거를 쓰래자. 그래서 여기서 종교라는 답만 쓰면 그 의지를 포함할 수 없으니까 선어만 어울리긴 해. 그래서 이런 거 잘 보고 판단해 줘라. 자, 그 다음에 OX 가겠습니다. 1번에 O, 2번 X. 이거는 이제 역설로 볼 수는 있죠.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것이 슬픔이라는 게 더 긍정적인 걸로 보이는 거, 이게 상황적 역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역설로는 이제 반어 안 돼요. 자, 3번 의인화 O, 4번 색채 대비 X, 5번 대조 O, 6번 의지 O, 7번 통사구조의 반복 있죠. O. 이겁니다. 8번에 겠다라는 조사를 반복하여. 뭐 이러면 X가 되는 거지. 자, 9번 익숙한 시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익숙하다라는 건 슬픔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이런 게 익숙한데 기쁨이 이기적인 기쁨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 그래서 낯설게 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O입니다. 자, 10번은 X, 11번 X, 12번 X, 13번 X, 14번 O, 15번 O.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단어 제가 쭉 부르겠습니다. 1번 형상화, 2번 성찰, 3번 역설적, 4번 슬픔, 기쁨, 5번 무심, 6번 통념, 7번 너, 나, 8번 기다림, 9번 의지, 10번 소외, 11번 이기적, 12번 평등, 13번 어둠, 14 봄눈, 15 설득.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우사. 네, 선우사는 뭐 그렇죠. 어렵지 않은 게 애가 욕심이 없어요. 아주 그냥 안분지족합니다. 자, 그 다음 여승이라는 시는 시간의 흐름이 1년이 현재, 그 다음에 과거 1, 과거 2, 과거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과거 1, 2, 3일 때, 2년, 3년, 4년일 때는 나가 안 나옵니다. 시적화자 나가 안 나오다가 현재에 나타났을 때 나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서러움을 느끼는 거잖아. 근데 나머지 2년, 3년, 4년일 때는 마치 관찰자처럼 이렇게 여인을 지켜봅니다. 물론 나는 화려한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다지만 이때 이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어. 그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의 답은 5번이 답이, 1번이 아니고 98번의 답은 5번. 자, 99번은 4번. 뭐 대결하고자가 아니었어요. 여기 물론 부정적인 건 아직 가시나 소나기 같은 부정적인 게 있긴 하지만 또 세상과 같은 건 나 밖에 있어 좋다고 이랬는데 이게 대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이 없으니까 답은 4번. 자, 00번, 3번이 답이 되는데 우리 문제와 관련은 없긴 해요. 자, 그 다음에 1번,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번은 5번이 답. 자, 그리고 3번은 4번. 이것도 우리와 관련은 없는데 뭐 무책임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드물과 여승이 나오는 거긴 하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은 3번. 가의 직유적 표현이 안 나와서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라는 시도 백석의 시긴 한데 얘가 시적화자가 아파가지고 이제 여관에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이제 왕진으로 온 거죠. 그래서 왔는데 그분이 이제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서 어디라고 하다 보니 둘이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로 모시는 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친구라는 거야. 그러자 그 의원에게서 따스함을 느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그 풀벌레가 나와 있는 프린트 보겠습니다. 나의 화자는 시작 대상과 마주한 점이 잠깐만, 내가 그 파일을 넘겼어. 어느 거? 1번 문제야? 여기 01. 거기서. 01에서 가의 화자는 저에게 과거의 시작 대상과 마주한 점이 있습니다. 가의 화자와는 다르게 가의 화자는 마주한 적이 없는 점이에요. 5번에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는 다르게 과거의 시적 대상과 과거의 시적 대상과 마주한 적이 없네요. 가도 없지.
자기가 현재 가자미하고 흰밥하고 나와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얘가 뭐 무슨 밭에서 자란 탓이오, 무슨 밭에서 자란 탓이오가 있지만 그게 과거의 어떤 대상과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순수하고 얘는 이렇게 내가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고 그래서 우린 다 순수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고은이 괜찮아? 고은이도 이제 가은이에게 전파돼서 감기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어, 그지? 너희 방 같이 쓰니? 그러니까 누가 먼저 걸려? 그럼 넌 나은 거야? 그럼 네가 지금 가은이를 감기 걸리게 한 거야? 그럼 넌 아닌 것 같아. 의심 받고 있어 그럼. 너희 방을 같이 쓰니 따로 쓰니? 따로 써? 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내 방이야. 왜 우리 직원들 해? 괜찮아요. 응. 민수는 언제나 절 싫어하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어제 진서가 숙제를 해놨어. 이 프린트 이거 다 풀었다 진서가. 감동적이었잖아. 자 그래서 여기 그 쉽게 쓰여지는 시에 조금 파란색으로 샘 어휘 퀴즈가 있어요. 샘 어휘 퀴즈. 세 문제. 그 보이시나요? 어휘 바로 위에 파란색으로. 어휘 바로 위에 파란색. 아니 어휘 위에 바로 파란색. 하늘색인가? 아니 어휘 나와 있는 거 바로 위. 어휘 바로 위. 샘 어휘 퀴즈. 일단 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답을 불러드릴게요. 침전, 그 다음에 X, 그리고 1000명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1번의 답은 4. 자, 그 다음 2번의 답은 3. 3번은 2. 4번은 2. 5번은 몇 번? 1. 잠은 자답인데 답이 없어요. 자, 3번은 나와 관련된 시니까 뭐 그냥 그렇죠. 자, 이 풀벌레 보겠습니다. 풀벌레는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시어식구의 의미에서 문명에 해당하는 것들, 자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서 요거 잘 봐두시고 감각적 이미지, 공감각 세 군데 체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역시 어휘 퀴즈, 낭낭하다는 X, 통로는 길 이렇게 되겠죠. 자, 1번의 답은 3번, 2번의 답은 3번, 3번의 답도 3번. 자, 그래서 얘가 의식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맞아. 처음에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가 들어왔거든? 근데 이때 풀벌레 소리는 추정컨대 귀뚜라미나 여치 정도 될 거야. 큰 울음소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매미? 매미의 계절이 곧 옵니다. 매미의 계절. 매미와 개구리의 계절. 정말 엄청 시끄럽지 않냐 걔네들? 그러니까 매미와 개구리의 계절이 와. 이런 소리를 이제 생각해. 그러다가 얘가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 소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건 그 의식이 확장되는 거지. 의식이 확장이 나타나는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그 대립적 구조, 그러니까 문명과 자연에 대립되는 시어들을 구별해서 읽으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의식이 확장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거기에 하루살이 비유 나오는 부분, 고기 정확히 읽어내시면 끝. 이 시는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것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것도 굉장히 쉬워요. 일단 이거는 지호는 내일 가지고 온다고 그랬고, 가은이 건 누구한테 주냐면 지후한테 주래. 전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유가 선택받았어. 네. 내가 누구한테 주랴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뭐 고은이한테 줄까 이러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주랴 이랬거든. 그랬더니 지유에게 주세요. 나 가은이 아니고 고은이야. 그래서 어쩌면 지유가 더 친할 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또 지유한테는 채린이한테 줄까 그랬더니 지유는 자기가 가져온대요. 그래서 지우는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당장 오늘 밤에라도 와서 가져가서 내가 집에 공부를 하리라. 뭐 이런 거 아닐까 지우야? 지우 그런 거지? 짠. 한번 끄었다 가야지.